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길래 한번 가지고 왔어요. The most in-demand jobs in 2025 and beyond 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4월 7일 날 썼습니다. 올해. 한국도 그렇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나 있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죠. 4차 산업혁명 이래가지고 무슨 뭐 AI가 점령을 할 거다. 그러면 인간들은 도대체 뭐 해먹고 사냐.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거에 대한 토픽은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분야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살면서 느끼는 게 조금 두려워요. 과연 미래가 어떻게 돼 있을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한 일의 결과는 한 200명을 자르는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썰을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죠. 지금 현재 어토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캐나다, 토론토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얼마만큼의 어토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그 글로벌 시대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죠. 이유가. 과연 우리 아들한테는 나는 무엇을 추천을 하느냐. 대학을 전문 시간까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대학만 나오면 뭐해 먹고 살아야지 사람이 과연 이 캐나다에서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기사를 읽었을 때 많은 부분이 조금 동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AI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인간은 뭘 먹고 사느냐? 이게 거의 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관련돼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registered nurse가 나왔죠. 이거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베이비 부머 시대죠. 저희 남편이 베이비 부머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늙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간호사들은 굉장히 적죠. 캐나다도 그렇고 요즘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어디서든 한국도 마찬가지고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 간호사 하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뭐 컴퓨터가 대신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이제 인터랙션을 해야죠. 로봇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로봇가 나를 뭐 목욕을 시켜주겠어요? 뭘 하겠어요? 뭐 이러다 보니까 registered nurse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registered nurse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어떻게 되는 4년제 대학을 나오고요. 여기서 보면은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배출러 디그리 해야 되죠. 대학 졸업장입니다. university degree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간호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대학을 졸업과 동시에 3번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3번을 다 떨어지면 그 다음은 뭐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이제 저 신우가 이제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Retail Sales Associate. 이거는 Retail Sales Associate. 리테일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영업직인데 영업직의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글쎄 이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healthcare aid라고 하죠. aid라는 건 뭐예요? aid라는 단어 자체는 뭐냐면 도와주는 거죠.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elderly나 disabled or ill 이렇게 했죠. bathing, dressing, grooming 이건 무슨 얘기예요? bathing 뭐 사람 목욕시켜주는 거, 옷 입혀주는 거, 아니면은 그루밍, 머리 빗겨주고 이렇게 좀 도와주는 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 기저귀도 가려들어야 되고 이런 쪽이죠. 자, 그런 쪽에 일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디그리가 없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글쎄 저 회사에서도 보면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캐나다는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내가 bilingual이라고 그래요. 여기 bilingual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어하고 프렌치하고 두 개를 다 할 수 있을 때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트럭 드라이버가 나오죠. 이거는 진짜 추천해요. 한국에서 트럭 드라이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캐나다에서는 이 물류를 할 적에 미국에서 오렌지를 싣고 캐나다를 온다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상추를 심어가지고 이제 캐나다를 온다든가 아니면은 캐나다에 있는 것들이 미국으로 간다든가 이런 농수산물을 실어 나르고 음식을 실어 나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캐나다는 이게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캐나다 끝에서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한 일주일 걸리지 않을까. 미국까지 가려고 그러면 뭐 일주일 걸리지 않을까. 그 다음에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럭 드라이버들이 굉장히 많은 그 일을 해요. 이제 토론토도 보면은 그 401 하이웨이가 있거든요. 다 트럭으로 다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어요. 뭐 그다음에 teachers or trainer.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로 아이들을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트레이너도 마찬가지죠. 이런 쪽에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많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는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희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트레이닝을 굉장히 또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테크놀로지가 뉴 테크놀로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보면은 이 배우다가 볼 일 다 봐요.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너들이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statistic, generation X 뭐 저렇게 나오는데 뭐냐면은 statistic이 그 통계학이에요. 통계학 중요합니다. 제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게 데이터가 진짜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스태티스틱 같은 경우는 뭐라냐면 인슈런스 컴퍼니라든가 예를 들면은 내가 생명보험을 들어요. 이 나이에서 이 나이 사람들이 죽을 확률은 얼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보험금은 얼만큼을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면 이 동네에서 20대, 30대가 많이 산다. 그러면 20대, 30대가 많이 사는 동네에서는 어떤 아이템을 갖다가 내가 광고를 때려 넣어야지만 그곳에서 우리 회사에다가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이런 통계를 보고 그 회사들이 결정을 내려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 동네에다가 어떤 가게를 우리가 설치를 할까? 이 동네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 이 동네에 백인이 많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20대가 많이 살고 있는지, 30대가 많이 살고 있는지, 할머니들이 많이 사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가게의 사이즈가 달라지고 이 브랜드가 결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 친구 아들이 2명을 알고 있어요. 이 스태티스틱 한 사람들 2명. 한 아이는 워털루에서 스태티스틱을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실리콘밸리에 있죠. 거기에서 취직을 해서 뭐 160,000을 번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을 졸업과 동시에 저는 그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저희 직원의 아들은 그쪽으로 해서 인슈런스 컴퍼니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돈 엄청 많이 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는 더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turbine service technician. turbine이 뭐예요? wind turbine이라고 하죠. wind turbine. wind turbine 같은 경우는 이제는 환경을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쪽에 여기서는 renewable energy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쪽으로 일을 많이 해. mentally friendly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친환경 쪽에 있었지. 그쪽 분야가 굉장히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솔라도 있죠. 그 다음에 occupational therapy assistance.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쪽이든 다 이 메디컬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는 물리치료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리치료사. 그래서 highest paying demand job in Canada for woman이라고 돼 있죠. 이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occupational therapy는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어요.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현대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mentally, physically라고 그러죠. mentally,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조금 저기 문제가 있죠.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테라피스트도 있고, physician assistance라는 거는 뭐냐면, physician은 아니에요. physician은 완전 의사죠, 의사. physician은 의사인데, assistance는 physician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physician assistance 같은 경우는 major, master 한 다음에 이거 대학원인가요? 한국말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certificate을 따야 되죠. 이거는 완전히 의사는 아니에요. 근데 의사처럼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nurse practitioner라죠. RPN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또 캐나다에서는 RN이 있고 RPN이 있고 PSW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거는 잘 아시겠지만 그 nurse들이 한국하고 글쎄 제가 nurse라는 이 직업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해요. 그래서 보면 거의 의사 수준으로 수간호사 같은 개념, 뭐 이렇게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들이 RN이고요. 그러니까 practitioner는 PSW하고 중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분야에 계신 분들은 한번 댓글을 한번 달아주세요. RPN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수술실에서 도와주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그리가 RPN 같은 경우는 저는 칼리지만 나오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호학 쪽으로는 진짜로 다 필요한 직업이죠. 여성분들이라면 이쪽으로 한번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쪽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speech language pathologist가 있죠. speech language pathologist.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언어를 못할 때,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떤 그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한국도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언어 장애가 있을 때도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비싸요. 많이 저도 써봐서 알아요. 많이 비싸요. 여러분들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터 디그리죠. 대학원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physician이죠. 이거는 physician은 의사예요. highest paid job in the world죠. 이 같은 경우는 캐나다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의사는 필요를 하고 있죠. 의사는 그 사람과 사람이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어떤 회사는 뇌수를 하는 그 로봇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조금 놀랐지만 사람 손이 아니고 기계가 어느 시점에 가면 인간을 수술을 하는 시대가 오겠지만 그거는 앞으로 글쎄 20년? 제가 봤을 때 10년 이상은 걸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과연 제가 로봇가 수술을 하는데 제 몸을 맡길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네요. 어쨌든 그래서 보면은 의사가 되려고 그러면 캐나다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되죠. 8년, 제가 생각해서는 8년, 10년 이렇게 여기 보면 배출러 디그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 years of medical school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캐나다는 그래요. 배출러 디그리 해야 되고요. 사이언스, 라이프 사이언스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4 years of medical school을 해야 되고요. 4년 다시 medical school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센스 exam을 또 해야 되죠. 라이센스를 하기 위해서 시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residency를 2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한번 되려고 그러면 10년이 걸리는 거죠. 의사를 과정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코로밀리언이 필요하다. 그 과목을 졸업을 하려고 그러면 코로밀리언이에요, 여러분. 10년 공부를 한다는 게 이게 진짜 은근과 끈기. 이거가 부모가 시킨다고 이거 과연 10년을 공부할 수 있을까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이 진짜로 나는 이걸 꼭 하고 싶다. 하세요. 내 자녀들이 원할 때. 저는 10년 공부 못합니다. 저는 그 자식들한테 권하고 싶지 않아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덴티스트가 나오죠. 덴티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덴티스트는 조금 쉬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피지션 되는 것보다 조금 쉬운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앱 디벨로퍼 이제
또 IT가 나오는데 이제 저는 이제 분야가 그거기 때문에 앱 디벨로퍼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제 앱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이제는 다 아이폰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앱으로 디벨롭을 해야 되죠. 앱으로.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근데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다루겠지만 앱 디벨로퍼를 하는 회사가 토론토에는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주는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고 자,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주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웹 디벨로퍼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어디를 진짜 많이 저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어디를 이 그 중요성을 엄청나게 많이 느끼죠. 어디팅이라는 말이 뭐예요? 감사. 한국말로 하면 감사인데 어카운팅 하는데 감사를 하고 우리 회사에서 그 어카운팅 시스템을 제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놈의 감사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맨날 너 여기 어떻게 들어갔니? 가니? 이 시스템에 어떻게 접속을 하니?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니? 뭐 이런 쪽에 요 캐나다는 이 어디팅이 이 감사가 굉장히 커요. 엄청나게 커요. 어카운팅만 회계부 학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 뭐 아시면은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는데 캐나다는 엄청나게 많은 그 감사를 합니다. IT 쪽도 마찬가지고 이 분야가 두 가지가 있어요. IT 왜냐하면 그 해커들이 들어와서 시스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어디터들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낸스 쪽으로 어디팅 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이쪽으로 잡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캐나다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파이낸스를 하고 싶다? 어디팅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market analyst 중요하죠. highest paying job for newcomers in Canada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같은 경우도 글쎄 마케팅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 이건 스태티스틱하고 관련이 있죠. 통계학을 알아야 되는 친구들이 많이 와요. 그 다음에 배출러 디그리 있어야 되죠. 마케팅하는 쪽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좀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Computers and Information System Manager라고 했죠.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앞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뭐 AI 시대가 오건 어쨌든 간에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캐나다 내에서 할 수 있는 IT 잡들은 거의 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컴퓨터를 개발을 하고 이런 쪽은 캐나다가 조금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좀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요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번 이거는 썰을 풀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매니저가 있어요.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토론토는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 다 공사예요. 이 두 가지 효과가 있죠. 공사를 하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사람들한테 고용의 기회를 넓히는 거죠. 고용의 기회를 넓혀가지고 지금 현재 엄청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프라스트럭처라고 그러죠. 캐나다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어쨌든 도로는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을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를 한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보면은 Great Job for Women in Trade라고 그러죠. 여자들은 가가지고 막 땅 파고 이런 건 못해요. 그렇지만은 여자들은 그 컨스트럭션 사이트를 매니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외로 여자들이 트레이드 잡에서는 보면은 플러머, 일렉트리션 어쨌든 그 공사하고 관련돼 있는 일들을 갖다가 트레이드라고 그래요. 트레이드. I'm in trade 하게 되면은 내가 일렉트리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무슨 타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뭐 전기공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먼저 땅을 파고 그 다음에 누가 와서 파이프를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관리를 이게 타임라인이라든가 어떤 장비를 어떨 때 언제 그런 거를 관리를 해주는 거죠.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이 컨스트럭션 매니저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이거는 특히 여자들은 조금 한국에서는 이 컨스트럭션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요. 이 노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매니징 하는 거 이런 쪽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 여자들 참 대단하죠. 보면 가끔 가다 보면은 여잔데도 막 이런 그 중장비 운전하는 여자들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의외인데 어쨌든 여기까지. 이런 쪽에 제가 봤을 때 이게 많이 캐나다에 현재 있는 직업을 많이 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AI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앞으로 10년, 20년을, 30년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의 대학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가이딩을 할 수 있죠. 놀라운 거는 여기서 로열가 빠져 있어요. 한국에서 원하는 그 직업상하고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쪽으로 알면 아이들을 이런 과목은 어떨까? 네가 관심 있는 쪽은 이쪽이지만 관심 있는 분야가 이 미래의 잡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이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하실 수 있겠죠. 또 만약에 한국에서 이민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정보가 좋을 것 같다라고 재미있는 기사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